자, 지수 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a가 m개 곱해서 이거 우리가 예로 들어봅시다. 실제로 수로 하는 게 숫자를 대입해보는 게 좋습니다. 얘는 뭐고? a 3개 곱해졌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a가 2개 곱해진 걸 다시 서로 곱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전부 a가 몇 개 곱해졌어요? a가 5개 곱해졌으니까 a의 5제곱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 이 말이야. 그치? 지수 법칙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야는 어떻게 돼요? 야랑 야를 더한 게 야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공식 어떻게 된다면 a의 m 더하기 n제곱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곱하기 더하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곱하기가 m하고 n하고 곱해버리는 학생이 있어. 아니야. a를 m번 곱하고 a를 n번 곱했으니까 n번 n번 다 합치면 n 플러스 n번을 곱한 거잖아. 그지? 맞지? 그죠? 얘는 그럼 뭐고 3, 2니까 뭐고 5번이야. 3번, 2번이니까 5번이지. 3번, 2번 곱해가 6번이 아니단 말이야. 그지? 실수하면 안 된다.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모르고 쓰면 a의 5제곱 뭐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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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번 곱한 거 2번 곱한 거. 그러면은 a의 5제곱과 a의 2제곱은 a의 10제곱이 아니라 a의 7제곱. 5개, 2개. 1, 2, 3, 4, 5, 6, 7번 a를 곱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의 7제곱이 된다. a의 10제곱이 절대 아니더라. 됐죠? 자, 이건 너무 쉽지? 그래서 필수 1번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필수 2번은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3의 제곱을 지금 몇 번 더했죠? 네, 이거는 거듭 제곱이 아니고 그냥 곱하기로 표현하지. 3의 제곱을 3번 곱했단 말이야. 그치? 뭐 3은 앞에 와도 상관없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수 법칙에서 3은 3의 1제곱과 같잖아. 그러면은 자, 요걸 가지고 그래 밑이라고 얘기하거든.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밑과 지수, 밑이 같으면 곱하기를 할 때 지수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3 2개, 3 1개 더 곱했으니까 뭐고? 3이 3개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3의 세제곱 돼요, 답이. 되겠어요? 됐나? 자, 밑과 지수라는 용어는 알고 있죠? 맞지? 아까 A의 M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녀석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야는 지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밑이 같은 수끼리의 곱은 지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아까 했잖아. A의 5제곱, A의 2제곱. 밑이 둘 다 A잖아. 곱은 지수끼리 합 5 더하기니까 7. 그래서 A의 7제곱. 되겠지?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25쪽에 지수 법칙 두 번째. 지수의 곱은 어떻게 되냐?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제곱에 4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 밑이 같은 지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A의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얼마고? 8이지? 어라? 4, 2, 8 곱하기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괄로 쳐졌을 때는 지수끼리 곱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됐죠? 얘 하나만 더 들면 a의 세제곱의 제곱은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니 a의 6제곱 3이 6 됐지 그지? 뭐 이건 뭐 얘기할 게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필수 3번도 마찬가지 3-1, 3-2도 다 쉽고 3-3만 한번 볼까요? 3의 6제곱 곱하기 27의 8제곱은 은 3의 x제곱일 때 자, 나는 얘는 건드릴 게 없어. 왜? 밑이 3으로 통일됐으니까. 27을 3으로 표현해보면 돼요. 3, 3은 9, 3이 10. 3을, 네, 3의 세제곱. 27이 3의 세제곱이니, 3의 세제곱인 27을 몇 번? 8번 제곱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 돼요? 3의 3, 8의 24제곱이 된다. 그지? 그 앞에 3의 6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의 6제곱 하면 지수끼리 밑이 같은 지수 합은 3의 30제곱. 그래서 뭐다? 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x가 30이더라. 괜찮죠? 할 수 있겠지? 야, 지수 법칙이 어렵다 하면 곤란하다. 되겠지? 쉽지? 그 다음에 지수 법칙 세 번째, 지수의 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차. 우리가 곱하면 더하면 되는데 차? 차 어떻게 해? 그만큼 날아간다는 소리,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이겠구나 라고 추측이 되겠지. 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자, 분자에는 a 5개. 자, 우리가 나누기하고 분수는 똑같잖아. 맞지? 뒤에 거를 분모로 넣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밑에 2개 약분하면 1개, 2개 서로 약분하면 몇 개 남지? 3개 남죠? 어라? 5 빼기 2는 3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나누길 땐 빼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지수가 밑이 같은 곱은 지수끼리 합으로 고칠 수 있고 밑이 같은 나눗셈은 지수의 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책에 보면 m이 클 때, m하고 n이 같을 때, 그 다음에 n이 오히려 더 클 때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요. 자, 쌤은 저거를 굳이 나누지 말고 그냥 무조건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mn이 같으면 m 빼기 n이 0이잖아요. 어떤 수의 영수는 얼마예요? 1이죠. 자, 나누기 해보면 되잖아. a의 n제곱 대신에 뭐 mn이 같으니까 똑같은 약분은 얼마 됩니까? 1 되잖아요. 그죠? 맞지? 괜찮나? 응? 그래서 같을 때는 1이단 말이야. m이 클 때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같으면 이렇게 우아래 약분하고 1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밑에가 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밑에가 클 때는 그냥 빼기를 하시면 돼요. 자, a의 5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은요. a의 5 빼기 3 해서 a 제곱하시면 돼요. 위에 5개 밑에 3개니까 약분하면 2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치? 됐지? 그 다음에 a의 3제곱 나누기 a 3제곱은 똑같은 거. 우리가 나누기일 때 나누는 수하고 나누어지는 수하고 모양이 똑같으면 얼마고? 1이지 그지? 1. 1이단 말이야. 여기까지 확인이 너무 잘 됐어. 그러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자,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A에 5 빼기 3 제곱 분의 1 하라 했습니다. A에 5 빼기 3. 자, 누가 크냐를 보고 큰 거를 앞에다 쓰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쌤은 이렇게 안 해요. 3 빼기 5 하면 어떻게 되지? A에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의 의미만 기억을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해라? 역수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제곱분의 1이 나와요. 자, 5 빼기 3 얼마면 2잖아. A 제곱분의 1. 결과 똑같단 말이야. 순서 바꿔가 5에서 2 빼고 하는 것보다 그냥 3 빼기 5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돼? 아, 역수로 분모로 보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 괜찮나? 요거 고등학교 가면 이 지수의 음수 나오는 거 배우게 됩니다. 어차피 배울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기억만 하면 되잖아. 아, 지수의 음수가 있으면 뭘? 뒤집어. 지수의 음수가 있으면 뒤집어. 역수시키라고. 알겠죠? 그러면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일까요? 3의 제곱 분의 1. 그래서 9분의 1 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럼 3의 제곱은 당연히 그냥 9잖아.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분모로 보내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의 네 번째 27쪽을 한번 봅시다. 야는요, A, B의 전체 n제곱입니까? n제곱을 하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랑 같대요.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A, B를 n번 곱한 거잖아요. AB 곱하기 AB 곱하기 AB잖아. 근데 곱하기에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뭐고 A도 n번 나오고 B도 n번 나오고 그래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괜찮나? 참 눈이 너무 아픈데? 눈에서 약간 레이저 나간 느낌인데? 눈이 너무 아파. 자, 그러면 곱일 때가 아니고 분수 형태일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이, 내가 답을 먼저 적어. 자, 어떤 분수의 전체 n제곱을 하면 분모 분자에 각자 n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뭐 되게 특별한 어떤 뭐 방식이 있거나 헷갈리는 과정은 없죠? 맞지? 그래서 이거 니들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4쪽부터 27쪽까지 요거 유형 문제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28쪽 개념 문제 한번 볼까? 여기 어디 자, 쌤하고 한번 확인해야 될 만한 문제가 보이나?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5번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5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지? 자, 5번 보면 2의 x 2 곱하기 예? 너 왜? 아니, 좀 마음에 안 들어. 2 곱하기 x의 a제곱의 전체 b제곱 그 다음에 이것이 32의 x의 몇 제곱요? 15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 성질에 의해서 전체의 거듭제곱은 각각의 거듭제곱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2의 b제곱 곱하기 x에 자, 괄호 풀 때는 뭐 지수끼리 곱한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ab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 괜찮나? 괜찮아? 그러면 비교를 합시다. 32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5제곱이가. 그 다음에 그러면 x는 3 곱하기 5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비교해보자. b에 5 들어가고 a에 3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A는 3이고 B는 5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됐지? 자, 그리고 대윤아, 네가 궁금해하는 거 위로 아래로 다 됩니다. 이렇게 다 됩니다. 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를 보니까 5y분의 x의 c제곱. 자, 5y분의 x의 c제곱이지.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얘 지우개가 너무 커. 지우개 너무 커. 그래서 다른 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지워져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어. dy의 뭐지? 세제곱 분의 x의 이것도 너무 쉽다. 이거 구구단만 할 줄 알면 뭐 문제 되나? 얼마? 6이 되려면 2, 3은 6. 아, c가 2구나.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자, 분모 분자의 각각의 뭐다? 세제곱 들어가면 된다 했지, 그지? y의 세제곱이듯이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125지? d의 값도 바로 나와버렸네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각각 구하라. 끝났네. a3, b5, c, d 125. 끝입니다.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뭐, 야, 숙제 채점이요? 이거 니들 답지 너 들고 왔었잖아. 채점 안 해왔나? 답지도 있으면 채점 안 해왔나? 알았습니다. 그래. 이따 합시다. 이따 합시다. 이거 솔직히 이거 뭐 채점 할 거나 있나? 어? 이거 틀리면 속상한데? 알았어. 그거 오늘 이따가 한 1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숙제 검사하고 오답 수정합시다. 그럼 되겠지? 됐지? 그때까지는 일단 좀 나가자. 자,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6번 문제는 왜 이걸 보냐면, 이게 활용 문제인데, 요즘 다들 사실 컴퓨터 세대도 아니다. 요즘은 전부 다 뭐고, 폰 세대 아닌가? 옛날에야 컴퓨터 뭐 이랬지. 요즘은 컴퓨터보다 폰 하는 시간 더 많지 않니? 그지? 맞지? 옛날엔 그래서. 근데 요즘도 보면 폰 살 때, 뭐 최신 기종 살 때 니들이 어떤 부분을 보니? 폰 살 때? 고려 대상이 뭐니? 그냥 엄마가 사주는 거?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인가? 성능 같은 거 이제 폰 성능 볼 때 뭐 CPU 같은 것도 보겠지만은 CPU보다는 보통 메모리를 많이 보죠. 왜 메모리가 커야 용량이 크니까 저장 공간도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256기가 혹은 좀 큰 용량은 512기가 그 다음에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테라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메가바이트 뭐 킬로바이트 뭐 지금 여기 그지 단위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거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는 사실 지금 현 상황하고는 잘 안 맞아. 요즘 이 정도 용량은 뭐고 거의 뭐 취급도 안 해. 사진만 해도 보통 큰 거는 요즘 몇백 메가 혹은 거의 기가에 가까울 정도로 고화질의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통 기본적으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보잖아. 자, 1메가바이트, 2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1기가바이트로 가잖아. 그지? 기가바이트. 맞지?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 1기가는 몇 메가냐면 1024메가입니다. 1테라는 1024기가입니다. 알겠죠? 2의 10제곱. 2의 10제곱. 그래서 단위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옆에도 보세요. 1kB는 2의 10제곱 바이트라고 되어 있지, 그지? 보통 우리가 킬로라고 하면은 천을 예상을 하긴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 컴퓨터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1메가바이트는 뭐라고?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 그래서 얘는 단위가 넘어갈 때 뭐다? 전부 다 2의 10제곱이 붙는다. 그러니까 1024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16메가는 어떻게 된다? 2의 10제곱에 또 2의 10제곱 해야 되겠지, 그지? 맞지? 단위가 두 개 내려가야 되잖아. 그지? 맞지? 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 아니,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갔다가,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까지 온 상황이니까 16메가바이트에서 어떻게 되겠노? 킬로바이트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 곱하기 2의 몇 제곱? 10제곱. 그럼 또 여기서 바이트로 내려가게 되면은 16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또 2의 10제곱. 맞지? 그럼 2의 10제곱, 2의 10제곱, 그러니까 2의 20제곱. 자, 16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4제곱. 그럼 총 2가 몇 개예요? 24개 아닙니까? 그래서 2의 24제곱이다. 그래서 답이 5번이라. 괜찮지? 그지? 우리가 5번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얘는 사실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정리가 되어 있지. 네모 박스 안에. 자, 단위,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는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 그지? 친절하게, 너무도 친절하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2의 10제곱만 계속 더 붙여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위로 올라갈 때는 2의 10제곱을 나누시면 되고 내려갈 때는 2의 10제곱을 곱하시면 돼요. 맞지? 우리가 단위 변경할 때는 미터에서 킬로미터, 그지? 센티미터, 미터에서 킬로미터 갈 때 나눠야 되는 거, 곱해야 되는 거. 방향성 우리가 잡을 줄 알잖아. 맞지? 모르나? 1미터에서 센티미터로 가면 100을 곱해야 되냐, 나눠야 되냐? 예? 1미터, 1미터에서 센티미터로 가면 곱해야지. 1미터가 100cm잖아.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을 나누면 100분의 1cm는 야 100분의 1cm면 요만한데 1m하고 요만한 거 같아진다고? 그건 좀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실수만 안 하면 그러니까 덤벙대기 막 급하게 하다가 실수해서 그렇지 뭐 차분하게 보면 이거 틀릴 만한 문제 아니지, 그지? 맞지?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그다지 뭐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은데 9번 한번 봅시다. 9번. 9번에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의 7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자, 2의 7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이게 n 같다. 7. 조금 길게 빼자. 또 봐라. 지멋대로 녹색 나오고. 자, 야가 우리가 자릿수를 판단할 때는 뭘로 자릿수를 판단하니? 각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할 때 각 자릿수에서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1의 자릿수에서 제일 작은 수. 이해? 1 아닙니까? 10의 자리에서는 10, 두 자리에서는 세 자릿수에서는 자연수를 예를 들면 세 자릿수는 100이지 네 자릿수는 1000이죠. 자, 뭐고? 계속 공 하나씩만 더 붙지. 그래서 10의 거듭 제곱꼴로 표시합니다. 얘는 그러면 10의 몇 제곱인데? 10의 1제곱은 10이잖아. 그렇지, 10의 0제곱이지. 어떤 수의 빵제곱은 1입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왜요라고 묻지 마라. 네 이름이 왜 대윤이에요? 물어보면 너 할 말이 없잖아. 그지? 그냥 집에서 그렇게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알겠지? 10의 0제곱은 1이야. 그 다음에 10은 10의 1제곱. 얘는 10의 2제곱. 얘는 10의 3제곱. 얘는 10의 4제곱이다. 그러면 뭐다? 각 자리를 판단할 수 있잖아. 1이면 두 자리, 2면 세 자리, 3이면 네 자리, 4면 다섯 자리. 지수의 10의 거듭 제곱에 하나 더해주면 그게 자릿수입니다. 알겠죠? 세 자릿수다 그러면 10의 몇 제곱? 세 자릿수라고 하면 10의 몇 제곱?
2제곱, 2제곱 3자리, 세제곱 4자리, 4제곱 5자리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니? 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려고 한다. 자, 책에 1번, 2번 스텝을 밟아 놓긴 했는데 많이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봅시다. 2의 7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은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곱하기 자 7개 있었으니까 2개 남아있지? 맞지? 그래서 얘는 얘를 내가 뒤로 보냈죠? 자, 2 곱하기 5의 전체의 5제곱. 자, 지수 성질에서 곱하기면 각각 갈 수 있지만 그러면 각각을 묶어내서 갈라칠 수도 있잖아. 그지? 맞지? 이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쪽으로 못 온다 그러면 바보지. 내가 학교에서 집에 갈 수 있는데 집에서 학교를 못 간다 라는 말과 똑같지 않아? 그지? 그럼 방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얘는 뭐고? 2 곱하기 5는 얼마죠? 10의 5제곱이야. 그러면 4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 10의 5제곱이면 얼마니? 네? 네? 4제곱이 만인데 5제곱이 갑자기 억이 된다고?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데? 10만 아닙니까? 이게 40만이죠. 재밌네. 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억이면 좋겠다. 어? 자, 하나, 예? 6자리가 왜 억입니까? 공 8개가 억이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9자리니까 공 8개 맞잖아. 아니, 그러지 마. 쌤도 헷갈려. 쌤 산수 잘 못하기 때문에 헷갈려. 자, 그래서 4 곱하기 10의 5제곱은 40만이다. 그럼 몇 자리 수라고? 6자리 수라고. 답은 6자리 수입니다. 됐죠? A는 그러면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A 얼만데? 4고 N은 5인 거잖아. 얘가 A고 얘가 N인 거잖아. 그치? A는 4, N은 5.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몇 자리 수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6자리 수. 됐죠? 자, 그러면 얘가 4가 아니라 13 곱하기 10의 5제곱. 그럼 얘는 몇 자리일까? 13 곱하기 10의 5제곱으로 표현됐다. 얘가 2자리잖아. 그럼 얘 5자리잖아. 그럼 합치, 6자리잖아. 그럼 얘가 얼마고? 7자리야, 7자리. 7자리잖아. 맞지? 되겠죠? 되겠죠? 응. 괜찮죠? 그러면 10번 문제 니들 빨리 풀어봐라. 10번 문제. 네? 어떡하죠? 너무 어렵나요? 아하, 그래요? 안 되겠다. 이게 어려우면, 저, 그래. 원장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얘들이 이게 어렵대요 하면서. 응? 진심? 자, 풀었나? 답 나왔나요? 혹시 해결 아직 안 된 사람 있나? 이거 뭐 오래 끌 거 있어? 네? 누가 딴 거 푸는데? 대윤아. 10번, 10번. 29쪽에 10번 문제. 얼마야? 네, 12자리. 자, 2의 10제곱하고 5의 10제곱 해서 11자리가 완성이 되고 3, 5, 15. 15 곱하기 2의, 아니 10의 10승이니까 그지? 하나 더 올려줘야 되지. 그래서 12자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계산? 할 수 있... 다항식은 하지 말고 다항식까지만 할까? 아닌데 다항식까지도 하겠는디? 조금 열심히 달리면 하겠는데 일단 봅시다. 단항식하고 다항식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나요? 뭐가 단항식이고 뭐가 다항식이죠? 자, 항이 개수로 합시다. 한 개. 그 다음에 항이 자, 몇 개? 한 개 이상.
얘가 다항식입니다. 얘는 단항식이에요. 그럼 얘를 다항식이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죠. 여기 한 개 붙으니까. 다항식이 한 개 붙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단항식 하면은 한 개짜리는 단항식이니까 한 개를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한 개부터 다항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개일 때를 따로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단항식의 곱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단항식의 곱셈의 결과는 그러면 여전히 단항식이겠죠. 왜? 항이라는 것에 구분하는 단위는 뭔데요? 곱셈으로 묶어져 있는 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항을 구분하는 거는 뭐다?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항이 잘립니다. 끊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항식끼리의 곱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단항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방금 뭘 배웠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수 법칙을 배웠지, 그지? 그러니까 지수 법칙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자만 지수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문자가 다른 x의 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을 갖다가 뭐 5제곱을 만들고 뭐 6제곱을 만들까 아니야. 얘는 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x의 세제곱 곱하고 y의 5제곱이라는 이 단항, 이 항이랑 서로 곱해진 형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럼 x는 총 5개 보이네. y는 총 8개 보이네.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문자의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일 때는 더하기, 나누기일 때는 빼기. 됐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쌤이 언급할 필요 있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방금 쌤이 얘기했지만 나누기일 때 빼기라고 했잖아, 그지? 이미 31쪽 내용을 쌤이 설명을 해버렸다. 나누기 하면 뭐야? 빼면 됩니다. 지수를 빼면 돼요. 뭐 대신에 같은 문자끼리만. 문자가 다른데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지수를. 알겠죠? 네. 자, 넘겨봅시다. 혼합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혼합 계산이가 순서는 뭐다? 괄호가 있는 거듭제곱. 그 다음에 뭐고? 곱셈. 됐지? 이게 아무리 혼합 계산이라도 지금 여기서는 곱셈 나눗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실 없지. 앞에서부터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나서부터는 뭐 뭘 해도 상관없겠지, 그지? 왜? 곱하기는 교환법칙 가능하잖아. 순서 뒤바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는 정말 뭐 할 게 없다. 쌤 이거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남으면 돼요. 알겠죠? 남아서 기탄 풀고 가면 돼. 네? 기탄? 기탄 쌤이 한번 찾아볼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볼게. 자, 여기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기탄. 알지? 기탄이 뭔지. 몰라요. 기초 탄탄 모릅니까? 연산 토 나올 정도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막 주구장창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항식 계산 봅시다. 다항식 계산. 자, 34쪽 보시면 덧셈 뺄셈 나오죠.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지? 동류항이란 얘기가 나와요. 동류항이 뭔지 아는 사람? 자, 문자와 그 다음에 뭐까지? 차수까지 같은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이릅니다. 자, 3x제곱하고 5x제곱 2x의 4제곱 빼기 뭐 3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동류항은 얘랑 얘가 동류항입니다. 왜? 문자 x로 똑같고 차수도 2차로 똑같잖아. 야랑 야는 차수는 같지만 문자가 x, y 다르죠. 맞지? 그럼 야는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죠. 그래서 동류항은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자, 동류항 뭐라고? 문자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돼.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가지고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개수는 상관없어요. 숫자는. 알겠지? 숫자는 상관없다. 자, 그러면 동류항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 빼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자식을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자, 3x 더하기 5x가 8x이듯이 3x 제곱 더하기 5x 제곱은요, 얼마? 8x 제곱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개수, 아니, 개수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를 괄호 푼다. 괄호 혼합계산 순서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혼합계산 이거 언제 배우지? 초등학교 때 배우죠. 맞지? 그지? 초등학교 때 혼합계산 안 배웁니까? 배우잖아. 괄호 푸는 거. 그래서 뭐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필수 2번 문제만 한번 보십시다. 필수 2번. 자, 34쪽에 필수 2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5x에 2y 빼기 x 2y 빼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4y 더하기 3x. 자, 얘를 계산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계산 순서는 뭐다? 소괄호부터 하라고 했는데 소괄호 풀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괄호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3x하고 마이너스 x하고 해서 얼마 되지? 2x가 될 거고 2y랑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2y가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중괄호 안에가 정리가 된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5x입니다. 자, 이제 중괄호 풉시다. 그냥 마이너스만 분배하면 되지. 5x 마이너스 2x 플러스 2y이니 3x 플러스 2y가 최종 결과물이 되겠다. 그지?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잖아. 문자가 다르니까. 그지? 됐지? 뭐 이렇게 하시면 끝이라고. 됐죠? 너무 쉽죠? 어렵나? 2차식이 어렵다고? 자, 2차식 한번 봅시다. 자, 2차식의 덧셈과 뺄셈 똑같아요. 자, 동류항이 아까 뭐랬노? 차수까지도 신경 써야 되니까 보면은 차수 같은 것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된다고. 자, 2차식을 고르시오라고 해놨는데 그 밑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봅시다. 기억 1차식이지. 니은은 마이너스 2차잖아. 그지? 아까 우리 쌤이 뭐랬노? 지수 법칙에 지수의 음수면은 역수시키면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2차가 아니라 마이너스 2차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지. 그 다음 디귿은요. B에 대한 2차식 맞죠? 리을은요. A에 대한 2차식 맞습니다. 미음은요. 2차 자체가 없으니 얘는 1차식이다. 그지? 그래서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다. 됐죠? 이것도 뭐 동량 계산만 하면 되니까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3의 1번까지도 그냥 전개만 하면 되니까 패스하고 이것도 혼합계산 문제 하나만 해봅시다. 3의 2의 2번 35쪽의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 2의 a제곱 빼기 대괄호 빼기 a제곱 빼기 5의 더하기 중괄호 안에 뭐지? 3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에 중괄호 대괄호까지 받아주면 이게 전자칠판이 색깔이 지 맘대로 나오는 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이게 화면 옮기는 게 너무 편해서 그거는 마음에 든다. 필기감이랑 뭐 이런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쌤이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사실 힘들거든. 근데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그건 좀 편하긴 해. 자, 암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소괄호부터 푸시라. 소괄호 푸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여기 중괄호까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야랑 계산하고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 중괄호잖아. 근데 앞에 플러스니까 얘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바로 대괄호까지 내려버리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동명 이해랑 이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상수끼리도 계산 가능하고요. 그럼 얼마?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다. 맞지? 근데 대괄호 앞에 뭐 있지?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요것만 한 번 더 풀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인데 요놈이 똑같으니까 날려주고 남는 게 요거네요. 2a 플러스 6이 되겠네. 답이. 괜찮나? 에이, 조금 더 열심히 달릴걸. 자, 그러면은 오늘은 36쪽까지를 일단은 푸십시다. 36쪽까지. 그래서 자, 숙제 지금 미리 낼게. 개념편 36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앞이니까 유형편이 어디까지일까? 자, 다항식 곱하기 유형 18번까지. 자, 유형편은 36쪽까지. 둘 다 36쪽이네? 36쪽까지 너무 많은데요? 예? 네? 이게 왜 많아요? 누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데? 지수법칙 아까지 했잖아. 15쪽까지 했는데 19쪽까지 아니었니? 15쪽까지 15쪽? 했는데 예? 15는 뭐고? 16이면 16이지 15는 뭐고? 설마 내가 그렇게 끊었을까? 15쪽까지 진짜? 나빴네. 나쁘지 않았어. 나 이 책이 까먹고 제노 숙제 세모. 제노 숙제 세모. 자. 아, 이게 많아? 그럼 대신 쉽잖아. 연장이 제일 어려워. 과목이 제일 아, 어려우면 재밌어? 그러면 이거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숙제 내줄까? 그러면 알았어. 고마 찡찡대고 고마 찡찡대고 찡찡찡대지 말고. 그러면 여기 29쪽까지만 하세요. 자, 유형편 29쪽까지. 29쪽까지요? 29쪽까지. 유형편 29쪽까지. 됐나? 자, 그래서 오늘 요 개념은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 검사 할게.